구박받으며 키운 5딸의 눈물의 효도. 앨범을 펼쳤어요. 오래된 사진 속에 5명의 소녀가 머리에 작은 머리핀을 하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어요. 기영이, 기진이, 기연이, 기정이, 기은이.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제 기도였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죄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저는 5번의 세상을 낳았어요. 그 아이들이 꽃처럼 피어나기까지 제 인생의 모든 눈물이 거름이 되었죠. 1972년 봄, 24살의 나이에 첫 딸을 낳았어요. 진통이 멈추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딸입니다. 산모님. 기뻤어요. 아니, 기쁘다기보다 안도했어요. 10달 동안 배 속에서 키운 생명이 무사히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제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산후조리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공기가 차가워졌거든요. 시어머니는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네. 첫애가 딸이면 속이 없어. 다음엔 꼭 아들을 낳아야지. 축하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방을 나가셨죠. 남편도 저녁 무렵 병실에 들렀지만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뭐, 다음에 또 있겠지? 아들은 그게 다였어요. 꽃이라도 한 송이 사오거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남편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날 밤 혼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서 숨쉬고 있었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아가야. 내가 딸이라서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아무도 이 아이를 축복하지 않아도 저만큼은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누가 뭐래도 제 딸이니까요. 퇴원하는 날 남편이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 물었어요. 며칠 밤을 고민해서 생각해뒀던 이름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영이요. 기원할 기지, 꽃뿌리 영잉. 남편이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뭐 딸이니까 예쁜 이름이나 지어.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사람 되는 건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단순히 예쁜 이름이 아니라 제 간절한 기도라는 거요. 제발 다음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지을 5개의 이름이 모두 이런 기도로 채워질 거라는 거요. 1974년 둘째를 낳았어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길 간절히 바랐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딸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예상대로 병실에 들어온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또 딸이야. 이번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 배심이 이게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치 물건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불량품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지도 않고 병실을 나가셨어요. 남편은 말없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둘째를 안았어요.
이 아이도 언니처럼 예쁘고 건강했지만 그 누구도 축하해 주지 않았어요. 제 눈물이 아기 얼굴에 떨어졌고 서둘러 닦아내며 이름을 생각했어요. 기진지전. 진실한 복을 빌며 1977년 셋째를 낳았어요. 또 딸이었어요. 이번엔 남편이 병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집안의 대가 끊기면 어떡하라고?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다른 산모들이 놀라 쳐다봤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병원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집에서 전화가 왔죠. 셋째까지 딸이면 이제 그만 낳아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왜 제가 망신인지, 왜 딸을 낳는 게 죄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게 그 시절이었어요. 셋째 이름은 기연지안이라고 지었어요. 그러하기를 빌며 제발 이제는 1980년 넷째를 낳았어요. 또 딸이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자마자 돌아서셨어요. 볼 것도 없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낳아라. 딸만 4명이면 됐어. 더 이상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망신.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저는 망신을 시키는 며느리였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요.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술집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야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이제 진짜 그만 낳아. 나도 지쳤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을 낳아야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넷째 이름은 기정지정이라고 지었어요. 바르게 되기를 빌며 이번엔 제발 1983년 다섯째를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셨을 때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미쳤나. 또 낳게? 딸 넷도 모자라서?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이번엔 아들일 거라고 믿었어요. 온갖 미신을 다 믿었죠. 태몽도 좋았고 배 모양도 아들 배라고들 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딸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병실에서 소리쳤어요. 대체 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5번이나 낳았는데?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고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병원에 오지 않으셨고 일주일 뒤 퇴원할 때도 마중 나오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어요. 아기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제 방 하나 더 써야겠네. 딸만 5이면 시집 보낼 때까지 얼마나 고생이야. 그 말에 4명의 딸들이 울먹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기영이가 이제 11살이었는데 할머니 눈치를 보며 동생을 들여다봤어요. 기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귀여운데 할머니가 뭐라 해도 우리 동생이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11살짜리가 할머니 눈치를 보며 위로하는 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다섯째 이름은 기은지은이라고 지었어요. 은혜를 빌며 이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그날 밤 잠든 딸들 방으로 가서 5개의 작은 얼굴을 보았을 때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기영이가 동생들을 꼭 안고 자고 있었고
기진이는 손가락을 빨며 잠들어 있었고, 기연이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고, 기정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고, 기은이는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딸이라도 괜찮아. 이 아이들은 내 사람이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988년 기영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진학 상담 통지서를 들고 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선생님이 나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대? 성적이 괜찮대. 기뻤어요. 제 딸이 공부를 잘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녁에 남편이 통지서를 보더니 구겨버렸어요. 딸이 무슨 인문계야? 상고 보내. 빨리 취직해야지. 돈이나 벌어와. 기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도 가고 싶어요. 대학? 딸이 대학 가서 뭐 해? 어차피 시집 갈 건데 돈 낭비하지 마.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니?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기영이가 제게 매달렸어요. 엄마, 나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기영이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니 기영이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구겨진 통지서가 펼쳐져 있었고요.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나 공부하면 안 돼? 왜 나는 딸이라서 안 돼?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평생 같은 질문을 하며 살았으니까요. 왜 딸을 낳으면 안 되는지, 왜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되는지. 하지만 그게 그 시절이었어요. 손을 꼭 잡아주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었어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새벽 결심했어요. 시장에 일을 나가기로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국을 끓여 시장에 나갔어요. 한 그릇에 500원씩 팔았죠. 추운 겨울 아침,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참았어요. 기영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나가 국을 팔았어요.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봉제 일을 했어요.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참았어요. 한 달 후 봉투를 만들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한 달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기영이를 불러 봉투를 건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학원비야. 몰래 다녀.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할머니한테도. 기영이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기영이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밥상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한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저의 선택이었어요. 1990년 봄, 기영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어요. 남편 몰래 3년 동안 학원을 다닌 결과였죠. 통지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대학생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알게 됐거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나를 속였어. 몰래 학원을 보내? 그 돈 어디서 났어? 남편도 화를 냈어요. 당신이 무슨 돈으로 학원을 보냈어? 집안 돈 빼돌렸어? 아니라고 제가 새벽에 일해서 번 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에이, 거짓말. 내 주제에 무슨 돈을 벌어? 그리고 여자가 대학 가서 뭐 해? 공부? 시집이나 잘 가. 대학 가봐야 시집 갈 때 값만 떨어져. 그 말에 기영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영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가자. 대학 가자. 어떻게든 할게.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시장에 나가 팔고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봉제 일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손등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피가 나도 반창고만 붙이고 일했어요. 허리도 아팠지만 참았어요. 기영이가 대학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기영이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등록금은 제가 모은 돈으로 냈고 부족한 부분은 기영이가 장학금을 받아 해결했어요. 입학식 날 몰래 학교에 갔어요. 멀리서 기영이가 교복 대신 대학생 옷을 입고 친구들과 웃는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 애가 학교에 갈 때마다 나는 내 인생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기진이, 기연이, 기정이, 기은이도 차례로 학교에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구박했어요. 딸들 공부시켜서 뭐 해? 시집 갈 것들인데.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딸들을 키울 거였으니까요. 조금씩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딸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2000년대 초 기영이가 드디어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기영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내가 쓰렴. 내가 번 돈인데. 엄마, 받아주세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것 생각하면 저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결국 받았어요. 밤에 혼자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제 딸이 번 첫 월급이었으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상고를 보냈다면, 딸은 공부하면 안 된다던 그 말을 믿었다면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기진이, 기연이, 기정이, 기은이도 차례로 대학을 나와 취직했어요. 하나씩 자리를 잡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명절이 되면 5딸이 모두 집에 왔고 각자 봉투를 하나씩 내밀었죠. 거절했지만 딸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옛날 이웃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아이고, 딸만 5 낳았다며 고생 많이 했겠네. 아들 하나 없으니 얼마나 서러워.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니요. 딸들 덕분에 잘 살아요. 다들 좋은 직장 다니고 효도도 잘하고요. 저는 딸 5 낳은 게 자랑스러워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웃으며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파란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딸들은 공부하면 안 된다던 그 말, 딸은 쓸모없다던 그 말, 다 틀렸잖아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2010년 가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평생 상처만 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너무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작은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계셨죠. 옆에 앉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며느리야,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어요. 손을 내미셨고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어요. 미안하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죠. 그땐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못했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 눈에서 먼저 눈물이 떨어졌고 저도 모르게 따라 울었어요. 딸만 5 낳았다고. 내가 얼마나 구박했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넌 정말 잘했어. 딸들 다 훌륭하게 키웠잖아. 나보다 훨씬 잘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전부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어요. 내가 틀렸어. 딸도 아들만큼 귀한 거였는데.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용서해줘. 늙은이 마지막 부탁이야. 손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쥐고 있었어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는 5 딸이 모두 왔어요. 교복을 입은 딸들을 보며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이 딸만 5이라며. 아들 없어서 대가 끊겼다던데. 근데 딸들이 다 효년에 저렇게 예의 바르게 키우기 쉽지 않은데. 그 말들이 들렸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들이 누구보다 훌륭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이렇게 저물어 가셨구나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요. 2023년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준비했지만 이제는 딸들이 와서 함께 준비해요. 부엌에서 기영이가 전을 부치고 기진이가 나무를 묻히고 기연이가 과일을 깎고 기정이가 설거지를 하고 기은이가 상을 차렸어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딸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함께 일했어요. 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았거든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거실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9명이 앉으니 좁았지만 그게 좋았어요. 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이 너무 따뜻했으니까요. 식사 후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상자를 놓았어요. 딸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5개의 머리핀이 들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너희가 어릴 때 사줬던 거야. 하나씩 간직하고 있었어. 기영이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분홍색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어요. 엄마, 이거 아직 갖고 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던 건데. 기진이, 기연이, 기정이, 기은이도 각자의 머리핀을 집어들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몰래 사줬던 거 기억나? 시장 구석에 있는 싸구려 가게에서 하나에 100원씩 주고 샀었지. 딸들이 머리핀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가 우리 공부시켜줘서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 달랐을 거예요. 기연이가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도 엄마가 버텨줘서 정말 감사해요. 기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시장 나가신 거 우리 알아요. 손 갈라지고 피 나는 것도 봤어요. 그때 우리가 어려서 몰라서 그랬지. 다 알고 있었어요. 기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다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눈물이 쏟아져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그날 저녁 딸들이 돌아가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빈 상자만 남아 있었어요. 5개의 머리핀은 각자 주인을 찾아갔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그래, 내 기도가 5송이 꽃이 되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죄인처럼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어요. 2024년 봄, 70살이 됐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많이 굽었고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어요. 어느 날 오후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딸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기연이, 기정이, 기은이 모두 머리에 작은 머리핀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사준 그 머리핀들이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눈물로 번졌어요. 기원지윤, 진실전, 그러함란, 발음정, 은혜엔 모두 제 간절한 기도였어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5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모두 성인이 된 후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딸들 사이에 제가 서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을 못 낳아 평생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무시당했던 것,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던 것, 그 모든 게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딸들을 만들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온한 석양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딸들이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 곳이었죠. 기영이는 3단지, 기진이는 5단지, 기연이는 옆 동네, 기정이는 회사 근처, 기은이는 신혼집에서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예쁜 아이들을 낳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었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동생들도 다 모이기로 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딸들이 자주 이렇게 모이자고 했어요. 엄마 혼자 두기 싫다며, 자주 얼굴 보고 싶다며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내일 보자. 우리 딸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앨범을 펼쳤어요. 2024년 4월 15일. 나는 5번의 기적을 낳았고 5송이의 꽃을 피웠다. 앨범을 덮고 책장에 소중히 넣었어요. 언젠가 손녀들이 이 앨범을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딸들을 키웠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거요. 밤이 깊어갔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5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기영이, 기진이, 기연이, 기정이, 기은이, 별 하나하나에 딸들 이름을 붙였어요. 엄마의 5송이 꽃, 엄마의 5개 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70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모든 게 제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제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죄가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5딸을 키운 게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기영아, 기진아, 기연아, 기정아, 기은아.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내일 또 딸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며 잠들었어요.